지훈이하고 윤지하고 네, 경우의 수 하겠습니다. 끔찍하지 않고 깜찍하다. 경우의 수가 쉬워요, 함수가 쉬워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경우의 수 함수 다 쉬워요. 경우의 수 분필이 없네. 자, 사실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지금 단원이 두 가지가 있죠. 경우의 수가 있고 뒤에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건 경우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용어들을 나타내는 것 뿐이고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중학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2 때 여러분이 경우의 수 잘했던 사람들은 여기도 잘하고, 이제 문제는 뭐야? 중학교 때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준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 확통에서는 이 순열과 조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겠지만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단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라는 게 경우의 수만큼은, 다른 단원이랑 다르게 경우의 수만큼은 문제를 좀 유형적으로 기억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쉬운 유형이 있고 복잡한 유형이 있는 거죠. 자, 쉬운 유형부터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은 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할 건데, 먼저 나오는 용어들 몇 개를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무언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우리가 하는 구체적 행동들을 얘기해요.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뭐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뭐 제비를 뽑는다, 이런 모든 행동들,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시행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니? 떼구르 굴러서 주사위에 눈이 뭔가가 나오겠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오겠죠. 그런 시행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들은 그 시행의 결과인 이 사건의 가지수, 몇 가지 사건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바로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쉬운 예로 그런 거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쉽잖아. 이게 어려워? 쉽다고, 경우의 수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시행에 의한 경우의 수가 아니라 시행에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요놈의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 요놈의 경우의 수를 B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죠. 어쩔 때는 2개를 뭐하고 더하고, 어쩔 때는 2개를 뭐한다? 곱한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의 법칙은 뭐냐면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안경 있어? 저 렌즈 꼈어요. 렌즈 끼도 잘 안 보인다면 보라색은. 아니, 잠 많이 자서 괜찮아요. 괜찮아. 2시간밖에 안 잤다며. 왜 구라를 치고 있어. 아까 내가 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동시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여기도 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시라는 말이 시간적 의미의 동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시간적 의미가 아니고 2개의 사건이 시간차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요 놈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B라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의미의 동시라는 거지. 꼭 시간적 의미의 동시 A, B 뿅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 합의 법칙은 뭐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결혼 생각하면 돼. 결혼.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B라는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면 안 되지. 하면 사기잖아. 그죠? 그게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얘기야. 동시에 일어날 때는 연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A라는 애하고 연애를 해. 그럼 B하고 연애?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이게 법률로 금지된 건 아니잖아. 그래, 선생님도 양다리를 걸쳐본 적이 2번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양다리가, 내 스님 얘기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양다리가 한 번은 내가 얘한테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난 얘가 우선이다. 하면서 사귄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만난 그런 양다리 한 번. 한 번은 A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핑계거리를 못 찾고 있었는데 B라는 애를 만났어. 그래서 얘랑 썸을 좀 탔어. 시간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얘랑 헤어지고 얘랑 사귀었어요. 이거 나의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사람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시라는 건 시간적 의미가 아니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선생님이 예전에 집이 학원에서 뜯다 멀었어요. 집이 학원에서 뜯다 멀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학원까지 차를 타고 막 1시간 반 이렇게 걸렸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 학원까지 올 때 나는 전철을 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고 또는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전철을 타는 방법과 버스를 타는 방법,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 방법은 2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전철을 타면 버스는 타, 안 타? 안 타는 거잖아. 버스를 타면 전철을 안 타잖아. 한쪽 발에는 전철, 한쪽 발에는 버스 이렇게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한때 이사를 가려고 이천에 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교통편을 알아봤거든. 근데 거기는요 집에서 학원으로 다이렉트로 오지를 않고 중간에 어떤 지점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전철을 타고 가야 돼. 그 방법이 2가지가 있었고 여기서 버스로 타고 오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고. 그럼 이때는 집에서 학원까지 올 때 어떻게 해요? 전철 타고 버스도 타는 거지. 전철과 버스를 모두 타는 거죠. 동시에 타는 건 아니잖아, 시간적 의미로. 하지만 얘 타고 얘도 타고 얘와 얘를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곱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인지 곱인지가 헷갈릴 때는 얘가 일어날 때, A라는 놈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를 따져주면 된다고. 그러면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하면 되는 거고 일어나면 곱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꿈을 꿀 때 끔찍한 꿈을 모르겠어. 선생님이 뭔가 이제 마음에 불안정이 있거나 양심적으로 뭔가 저를 안 될 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는데 꿈에 옷을 입는데 윗도리는 입어요. 근데 아래는 안 입어. 아무것도 안 입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를 나가. 왜 나간지 모르겠어. 근데 나갔는데 창피해. 창피하니까 막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녀.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의를 입으면 하의도 입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우에서 종종 그런 거 나오죠. 뭐 상의가 2가지가 있고 하의가 2가지가 있으면 입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상의하고 하의를 모두 다 입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는 2하고 2니까 헷갈린다. 2하고 뭐 4. 그럼 2개를 어떻게? 곱해야 되지. 근데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상의에 자켓이 2가지가 있고 잠바가 4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상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몇 가지인 거야? 자켓도 있고 추우니까 잠바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더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야.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에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에 대한 문제야.
사실은 이거는 집합에서도 나왔었던 거고 명제에서도 나왔었던 거고 세미나 수업한 사람들은 몇 번 들었겠지만 또 잊어버렸을 테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자연수 n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뭐를 하죠?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곱하기 c의 l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다면 요놈의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니? 지수에다가 1씩 더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l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준다고.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 간단하게 쌤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약수라는 건 곱해서 이수가 되는 걸 뜻하니까 이 곱하기 중에 A와 B와 C를 적절하게 가져와서 곱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몇 개씩 가져와서 곱하겠느냐는 얘기야. A의 M제곱이 있으면 갖고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A를 한 개도 가져올 수 있고 두 개도 가져올 수도 있고 M개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지, 곱할 때. 그리고 뭐일 수도 있어? 하나도 안 가져오고 A는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 0개일 수도 있다고. 따라서 지수가 M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1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1씩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수의 합이야. 자, 이거는 물론 경우의 수에서 잘 등장하지는 않는 문제지만 그래도 약수의 개수하면 세트로 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의 0제곱부터 0제곱이면 사실은 근데 누구죠? 1이죠, 1. 1에서부터 A의 1제곱, A의 2제곱 쭉쭉쭉 해서 A의 M제곱까지 더해. 합이니까 더하는 거야. 이거 곱하기. B도 역시 B의 0제곱부터 어디까지? B의 N제곱까지 더해. 곱하기 C도 1에서부터 C의 1제곱, C의 2제곱해서 C의 L제곱까지 더해. 그래서 그놈들을 어떻게 하자? 곱하면 모든 약수의 총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총합이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히터를 터서 그런가? 왜 숨이 좀 막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약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많이 등장하냐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등장합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쉬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쉬운 형태도 있지만 어려운 형태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첫 번째, 자, 요런 게 있다라고 할게요. 뭐냐면 색칠하는 경우인데 요렇게 요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겨먹으면 선생님 설명하려는 2번의 경우하고 같아지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해야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여기를 A, B, C, D라고 하죠. 자, 항상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몇 가지 색이 주어져 있고 중복해서 칠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돼. 다만 이웃하는 곳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봤죠? 근데 이웃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이웃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붙어 있는 거? 이웃한다는 얘기는 선분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때 우리는 이웃한다고 얘기해. 즉 꼭지점이 맞닿아 있는 거는 이웃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선과 선이 마주 닿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색칠하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조건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색칠을 할 때 미리 좀 얘기할까? 이것과 비교할 게 어떤 거냐면 뭐 아까하고 똑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많이 등장하는 형태로 선생님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우리 책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항상 첫 번째, 제일 먼저 어디부터 칠할까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디부터 칠할까를 결정할 텐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웃하는 게 제일 많은 부분,
즉 이웃하는 영역이 제일 많은 부분부터 색칠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A, B, C, D 중에 자 A는 이웃하는 영역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B는 3개. C는 2개. D는 몇 개? B와 D가 3군데죠? 그럼 B 또는 D부터 색칠을 시작하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색칠하는 거를 한번 경우의 수를 찾아볼게요. B부터 칠할까? D부터 칠할까? D부터 할까요? 그럼 B부터 할게요. B부터 색을 칠하면 욕하지 말고 속으로 욕하는 거 다 들려. 그래서 D부터 할게. 고객 만족. 자, 그러면 4가지 색을 칠했는데 지금 색 하나도 안 칠했죠? 그럼 제일 먼저 D에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가 있는 거겠죠? 아직 색 하나도 안 칠했으니까 4가지 중에 아무거나 칠해도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칠해볼까요? A의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A의 색을 한번 칠해볼 겁니다. 그럼 A에는 4가지 색 중에 D에 칠한 1가지 제외하고 칠할 수 있죠? 그럼 몇 가지? 3가지. B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습니까? 여기 빼고 2가지. C는 여기 빼고 2가지. 이해돼요? 2가지인 거? 왜냐면 여기 이 2색만 못 칠하는 거잖아. 2색만 못 칠하는 거잖아.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고 이웃하는 것과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니까. 여기 칠한 거 2가지를 못 칠한다고. 그 다음에 이 색은 다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A 칠하면 다른 데 안 칠하는 거야? 다 칠하는 거니까 뭐 해줘야 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 4, 3, 2, 2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영역이 5가지니까 우리는 이번엔 5가지 색을 칠한다고 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잘 보세요. C 어디부터 칠할까? 미리 얘기해버렸네. C부터 칠할게요. 처음에 C에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니? 5가지. 자, 그럼 이번에 A에 칠할 거예요. A에 몇 가지? 4가지. B에 몇 가지? D에 몇 가지? 3가지. E에 몇 가지? 여기 칠한 거 못하니까 3가지. B에 몇 가지? 2가지? 확실해? 왜 2가지야? A랑 C랑 맞다 해서 A랑 C랑 E랑 요 3개 빼고? 2가지야? 근데 A와 E가 같은 색일 수도 있지 않아? A와 E가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같은 색이면 몇 가지예요? 같은 색이면 3가지. 다른 색이면 2가지.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즉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따져줘야 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건 선생님이 좀 이따가 구분하는 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칠할 때 첫 번째는 뭐야? A와 E가 같은 색인 경우와 두 번째는 A와 E가 다른 색인 경우로 구분을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보세요. 자, 순서를 어떻게 칠할 거냐면은 C, A, D, E, B 순으로 칠할 건데 처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똑같죠? 그 다음 A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D에 칠할 거는 3가지. 여기까지는 다를 거 없는데 그 다음에 A와 E가 같은 색이라고 그랬지? 그럼 그때는 E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아닌 거야. 몇 가지일까요? 잘 생각해야 돼. A와 E가 같은 색이야.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1가지죠. 왜냐면 A의 색깔은 이미 결정됐잖아. 그럼 E에 같은 색을 칠한다는 얘기는 A에 칠한 거를 그냥 갖다 칠해야 되는 거지. 얘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따라서 요 놈은 1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와 얘가 같은 색이니까 B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물론 요거 나중에 구할 때는 곱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와 E가 다른 색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5, 4, 3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에 칠할 건데 2에 칠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거 못 칠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A와도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여기 칠한 거를 제외하고 몇 가지? 2가지를 칠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B에 이제 몇 가지가 되겠어요? 2가지. 그래서 요 놈들을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보자.
보자. 얘 문제 풀 때처럼 이렇게 쭈르륵 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5, 4, 3, 2, 5, 4, 3, 3, 2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겠지. 그죠?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좀 구분을 해서 이거를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자, 요놈 칠할 때 우리 제일 마지막에 칠한 게 어디였어? C에 제일 칠했지. 그죠? 잘 들으세요. C에 칠했지. 그럼 C와 이웃한 영역들을 보는 거야. 즉, 제일 마지막에 칠하는 곳과 이웃한 영역들. 제일 마지막 칠하는 곳과 이웃한 영역이 여기 누구 있어? B와 D. 맞습니까? 근데 B와 D는 서로 이웃해요? 이웃하지 않아요? 이웃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근데 여기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에 누구 칠했니? B 칠했지? B와 이웃하는 곳은 어디 있어요? A와 C와 E죠. 그 세 개 중에서 A와 E는 이웃한다 안 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 두 개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 칠하는 영역과 이웃한 영역들. 마지막에 칠하는 영역과 이웃한 영역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마지막에 칠하는 곳과 이웃하는 영역들 중 이웃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 두 개가 같은 색일지 다른 색일지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칠하는 순서는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 칠하는 순서는 아직 경우에서 안 정하니까 칠하는 순서 했을 때 마지막 내가 B를 마지막에 칠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B와 이웃한 영역들 중에 서로 이웃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얘 둘이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를 구분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같은 색일 때는 선택권 없다는 거 요것만 조심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마지막 돈 내는 거. 돈 내는 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네요. 우리가 어떤 돈이 있을 때 지불하는, 첫 번째는 단순히 지불하는 방법의 가지수,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돈이 있어요. 지금 돈 졸라 많아, 부자야.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이 역시 4개가 있어요. 겁나 부자죠? 겁나 부자. 자, 이걸 갖고 돈을 지불할 건데 첫 번째는 방법의 수. 방법의 수라는 건 뭐야? 즉, 개수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는 게 방법의 수예요. 금액의 수라는 거는 뭐야? 내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내는 금액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라고. 요게 다른 이유가,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방법의 수는요, 1000원짜리 3개 중에 내가 몇 개를 낼 거고, 500원짜리 4개 중에 몇 개를 낼 거고, 100원짜리 4개 중에 몇 개를 낼지를 결정하는 게 방법의 수란 말이야. 그러면 1000원짜리가 3장이 있습니다. 그럼 1000원짜리 3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니 하느라? 1000원짜리 3장. 세 가지예요? 왜 4가지예요? 안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약수의 개수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그러면 500원짜리는 몇 개겠어? 5가지. 그 다음 100원짜리는 5가지. 1000원짜리를 내면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지만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곱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4가지, 5가지 요 전체 곱한 경우의 수 중에는 1000원짜리도 빵개, 500원짜리도 빵개, 100원짜리도 빵개를 내는 경우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건 돈을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니까 지불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빵빵빵이 되는 경우 한 가지만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야. 자, 이건 다시 말해서 뭐라고? 각각의 화폐를 몇 개씩 지불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금액의 수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 자, 왜냐면 1000원짜리 3개 중에 내가 1000원짜리 하나를 냈어. 이것과 500원짜리 4개 중에 2개를 냈어.
이거는 방법의 수에서는 다른 거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금액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지폐나 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액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떡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100원짜리 4개 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를 최대한 사용하면 500원짜리 대신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원짜리로는 500원을 대신 낼 수는 없지? 그럼 100원은 그냥 100원짜리 나름대로 지불하는 거야, 그냥. 몇 가지? 5가지. 자, 근데 500원짜리는요, 얘를 1000원짜리 대신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가 구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에이, 모르겠다. 그럼 금액만 따지니까 요 놈들을 전부 500원짜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500원짜리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죠. 그럼 결국은 난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10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11가지. 그래서 요 놈은 11 곱하기 5. 대신에 요 놈도 빼기 1. 이 안에도 빵빵은 들어있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금액의 수가 된다는 얘기야. 금액의 수가 된다.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어서 100원짜리가 5개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도 쓸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전부 다 얼마짜리로 바꿔? 100원짜리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항상 단위실 작은 걸로 맞춰야 돼요. 네, 작은 걸로 맞추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왜냐면 500원짜리는 한 개, 1000원짜리 한 개는 500원짜리 2개로 되지만 500원짜리 한 개를 1000원짜리 대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금액은 어디서 갈려?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에서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이 됐고, 윤지야, 800에 하지, 800에? 8 되고 졸지 말고. 네. 자, 지금부터는 그럼 오늘은 순열 조합은 오늘 못합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웬만하면 오늘 끝내보려고 해볼 거예요. 경우의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이제는 부지런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요. 순열 접히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요.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물론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런 것들을 응용은 하겠지만 경우의 수에서 어렵다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그러면 그건 뭐야?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미 아까 얘기한 거야. 문제 유형에 따라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들입니다. 아마 여기서 나오는 레벨 3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런 경우일 거예요. 왠지 나의 그거 이제 배고 자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자, 1574번 문제 봅니다. 1574번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경우의 수는 국어 잘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 두 개가 바뀌면 우리는 안 된다 된다가 아니야. 지금 경우의 수니까 두 개가 바뀌면 경우의 수가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그거를 떠올리자는 얘기. 그게 서로 다른이야. 그리고 항상 서로 다른 게 있어. 사람 등장했을 때. 뭐 학생 5명이 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럼 그 5개는 무조건 다 다른 거라고 보는 거야. 학생 5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근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접시 이런 말 나오는 경우 있죠. 그거는 모두 뭐야? 같은 거다. 그래서 바꿔도 같은 경우가 된다. 근데 사람은 바꾸면 안 된다. 바꾸면 다른 경우다. 안 된다. 아니라 다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던질 때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물론 이 문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를 만들거나 할 때 또 역시 배수약수에 관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래서 반의 학생들이 자꾸 바뀌는 걸 별로 싫어해요. 자, 우리 배수 8번 다시 이번 학기 동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네. 너 왔을 때 했었니? 배수 판별법? 배수 판별법 좀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2의 배수 너무 쉽죠? 2의 배수는 짝수란 얘기고, 다시 말해서 어떤 놈이야? 1의 자리가 0이거나 2의 배수면 되죠.
1의 자리가 0이거나 2의 배수가 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3의 배수 정도까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3의 배수는 어떻게 된다? 각자리 수의 뭐가?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요 놈은 3의 배수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4의 배수는 어떻게 찾죠? 4의 배수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즉 끝 두 자리가 뭐가 되면 4의 배수가 되면 또는 끝 두 자리가 0, 0이면 무슨 얘기냐면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막 이런 숫자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만 뭐 예를 들어 뭐 40은 좀 32 이렇게 돼 있으면 32라는 이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이 수 자체가 뭐다? 4의 배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에 0, 0으로 끝나도 4의 배수가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5의 배수는 이것도 쉽죠? 1의 자리가 뭐가 되면 돼? 0 또는 5. 0 또는 5. 하늘아, 너 이거 적는 것도 내가 보기엔 한 세 번째는 적을 것 같은데? 영어로 적은 적 없어요. 아, 눈으로만 봤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죠? 적으면서도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6의 배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6은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니까 6의 배수는요. 2와 3의 배수를 모두 만족하면 돼요. 즉 각자리 수의 합이 뭐가 되면서 3의 배수이면서 뭐가 되면 돼? 1의 자리가 뭐가 되면? 2의 배수가 되면. 그러면 6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7의 배수는 너희들이 경시 수학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7의 배수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7의 배수는 교과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7의 배수 생략할게요. 좀 복잡해요. 그건 막 홀수 자리, 짝수 자리 막 이런 해치까지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우리는 바로 8의 배수로 넘어갑시다. 8의 배수는요. 끝 세 자리가 0, 0, 0으로 끝나거나 끝 세 자리가 뭐가 되면 8의 배수이면 8의 배수가 됩니다. 끝 세 자리니까 이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까지 몇백, 몇십, 몇 그게 8의 배수가 되는지 그 정도 찾을 수 있으면 그나마 고마운 거야. 8의 배수. 다음 7번째 9의 배수. 힘들다. 9의 배수는요.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돼요. 3의 배수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면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펼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한번 쭉 설명했습니다. 경시수학에서는 7의 배수와 11의 배수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내신수학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것만 알면 우리 내신수학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문제에서 얘가 뭐 6의 배수니?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조건 중에 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경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할 거고. 자,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이것까지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미래야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자,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졌어.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옵니까? 주사위 2개를 던지면 2부터 12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렇잖아. 그럼 이 안에서의 6의 배수는 별거 없잖아요. 누구랑 누가 있어? 6과 12. 자, 얘가 뭐인 거야? 사건인 거야. 경우의 수가 아니라고. 사건이라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뭐를 찾아야 돼? 이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죠. 근데 6이 뭐가 6이래? 합이 6이랬잖아. 합이. 주사위는 2개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우리 찾아봅시다. 뭐 있어요? 1, 5, 2, 4, 3, 3.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서로 다른이니까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인 거야. 따라서 4, 2, 5, 1까지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 3, 3은 자리 바꿀 수가 없죠. 똑같은 수니까. 어차피 2, 3이나 저 3이나 그 3이 그 3이잖아. 근데 만약에 저기서 주사위가 두 개가 색깔이 다르다면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봐봐.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 여기에 3 나오고 여기에 3 나와.
순서 바꿔서 3 나오고 3 나오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이거는 같은 숫자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숫자일 때는. 두 개가 다른 숫자일 때가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안 끝났죠? 뭐 요번에는 합이 12가 되는 사건. 그때 주사위는 근데 누구밖에 없니? 6, 6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6하고 11을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 2라고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시행의 결과인 사건의 가지수인 사건이 두 가지인 거고 각 사건의 가지수들이 경우의 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574번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여기는 레벨 3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83번으로 갑시다. 1583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또는으로 연결이 되면 이거는 뭐를 이용한다?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 이게 또는으로 연결된 거에 주의점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일상생활에서 또는하고 좀 다른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또는은 이런 거란 말이야. 내가 이번 주말에 세빈이 또는 하늘이하고 데이트를 할 거야. 그런 표정 짓지만 나도 싫어.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의미가 돼요? 둘 중에 한 명하고 하겠다는 이해가 되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또는은 그게 아니야. 세빈이하고만 할 수도 있고 하늘이하고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그런 의미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1583번 이렇게 돼 있어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뭐야?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인 숫자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우리 3의 배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배수의 개수는 나눠준 몫이죠. 몫. 자연수까지 나누는 거. 따라서 100 나누기 3 몇 개? 33개. 3개. 4의 배수는 몇 개? 25개.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4의 배수가 되는 놈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놈들은 여기에서도 더해지고 여기서도 더해지게 되잖아. 그래서 빼줘야 된다고. 3의 배수가 되면서 4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놈 뭐를 뜻하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 즉 다시 말하면 누구의 배수? 12의 배수들. 12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8개. 나눠주면 된다. 나 선생님 잘한다. 산수 역시 지은이 산수 천재. 빼기 얼마? 8. 이걸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두 번 더해지잖아.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50이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해 주자. 속쓰려. 고난도 있네요. 경우의 수에선 고난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거는 빼고 문제를 풀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에서 어렵다라는 문제들은 직접 하나씩 경우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모든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하자. 좋아 보인다 그거? 네? 그거 목도리 좋아 보인다? 좋은 거야? 쟤 왜 저래? 너무 힘들어. 좀 자 그러니까 이 새끼야. 아니 잠이 안 와. 쌤, 저 10분 치고 오는데 히터 끄면 안 돼요? 그래 선생님도 좀 껐으면 한다. 숨이 좀 막힌다. 추운 사람 지금 추워? 지금도? 네, 그거 같아요. 만약에 껐는데 좀 춥다 하늘이가 많이 춥다 그러면 다시 킬게요. 너무 많이 먹었어.
자, 1588번 문제 봅니다.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100 이하의 자연수가 누군가 있지. 그놈을 K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1부터 100까지의 뭐 50이라는 자연수가 있잖아. 그럼 그 52가 K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집합 AK를 A, B로 표현하는데 3의 A제곱 곱하기 B를 해서 K가 되는 놈을 AK라고 한대. 자, 다시요. K가 누구냐면 A, B인데 3의 A제곱 곱하기 앞답들 3의 A제곱 좀 긴 게 있을 텐데 이 문제까지는 풀고서 그냥 갔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이크 괜찮나? 자, 다시요. 3의 A제곱 곱하기 B를 한 계산 결과가 누가 된다고? K가 된다고. K가 된다고. 자, K가 된다고. 자, 그 뜻은요. 그리고 조건 먼저 쓸게요. N, A, K가 1이다. K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먼저 문제의 의미를 좀 파악합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테니까. 아까 1부터 100 사이에 어떤 자연수 K가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AK라는 집합은 자, 요 K에 바로 1부터 100 사이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K가 어디에 또 있어? 여기에 또 있어. 3의 거듭제곱 곱하기 어떤 놈을 해서 계산한 결과가 그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수가. 예를 들어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써. 그럼 이가 얼마니? 18이죠. 그럼 요 놈은 어떤 원소를 갖는 2,2라는 순서쌍을 갖는 뭐가 되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집합이 되고 그 놈을 뭐라고 쓴다는 얘기야? A18 이렇게 쓰겠다라는 뜻이라고. 다시 18은 뭐야? 계산 결과인 거야.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3의 거듭제곱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누군가 들어가서 1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놈을 A18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해서 이거 어차피 여기서 또 비슷한 얘기 할 거니까 NAK 무슨 뜻이야? 원소가 몇 개래? 원소가 몇 개? 하나. 한 개. 이 집합의 원소는 오직 몇 개밖에 없대? 한 개밖에 없대. 한 개밖에. 그 얘기는 만족하는 A값과 B값이 이 순서쌍이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 한 개밖에. A, B의 순서쌍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K는 2의 배수이면서 또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래요. 자, 다시 K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3의 거듭제곱 곱하기 B 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 그게 K죠. 그런데 이 새끼가 다 없어. 이 새끼가 뭐라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래. 그러면 2의 배수가 되려면 요렇게 곱의 꼴로 표현했을 때 이 곱 중에 어딘가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2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뜻인즉슨 이 B가 뭐가 돼야 된다? 2의 배수여야 된다는 뜻인 거죠. 2의 배수여야 된다는 뜻인 거지. 2의 배수가 되면서 또는 뭐가 돼도 된다고? 5의 배수가 돼도 된다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2의 배수가 또 5의 배수가 된다. 자, 다음에
요놈의 원소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소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숫자가 요렇게 해서 만들 건데, 잘 들어야 돼. 3의 a제곱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3의 제곱 곱하기 2라는, 이게 18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놈은 3의 제곱 곱하기 2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6,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이 A 자리에 1이 들어가고 B 자리에 6이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한 2,2뿐만이 아니라 1,6이라는 수소성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이때는 원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잖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요 지수가 1이 아닌 2 이상의 수라면 여기 있는 3 중에 몇 개인가를 요쪽으로 보내서 여기에 고백골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잖아. 얘가 꼭 소인수분해 됐다라는 건 아니니까 B 자체가 소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연수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원소가 몇 개가 돼? 2개 이상이 돼. 그 얘긴 즉슨 원소가 1개가 되려면 이 3의 지수인 A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고?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 말고 다른 놈이 들어가면 3을 이쪽에 곱해줘서 순서상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자, 3의 3제곱 곱하기 5라는 놈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 얼마니? 27 곱하기 5니까 100이 넘어가 버리네, 연병. 좀 줄일까? 또 2 할까? 또 2로 하자. 그럼 27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54죠? 그러면 A54라는 집합에 어떤 순서상? 3,2라는 순서상이 들어있는 거지. 근데 54가 될 수 있는 놈은 누구도 있다고요? 3의 제곱 곱하기 6도 된다고. 그럼 이때는 어떤 수소쌍이 있는 거야? 2,6이라는 수소쌍이 있는 거라고. 또는 요 놈은 3의 1제곱 곱하기 18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때는 1,18이라는 수소쌍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A54의 원소들이라고. 그런데 원소가 몇 개여야만 되니까? 1개여야만 되니까 그 얘기는 3을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없다? 나눠줄 수 없다. 왜? 1개밖에 없으니까 못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무조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이 될 수밖에. 자, A가 1이니까 자 이제는 A가 1이니까 자 보세요. A는 무조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 K라는 수가 결국은 3 곱하기 얼마? B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3 곱하기 B가 되면서 요 B가 뭐가 돼야 된다고? 3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된다고. 그러면서 요 놈이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B라는 놈은 당연히도 3분의 1보다 뭐 이거 볼 필요도 없는데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된다는 뜻일 거야. 자, 이거는 33.333 얼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 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아니지. 33. 얼마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몇 가지? 16개. 2의 배수. 5의 배수는요? 6개. 그죠? 그런데 뭐가 있어? 중복. 2와 5가 중복되는 거 누구의 배수? 10의 배수 몇 개? 3개. 그래서 몇 개가 나옵니까? 아니. 19개. A는 몇 개니까? 1이니까 A1 요거는 전부 다 똑같은 거고 요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라는 얘기야? 여러 가지일 거다라는 뜻이겠죠? 문제가 답을 뭐고 하라고 그랬어요? K의 개수는 K의 개수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A와 B가 모두 자연수 A, B는 자연수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그냥 찾으면 안 되네요. 이거 다시요.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B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이거 봐 찾아야 되네요. 3 곱하기 B가 1부터 100 사이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찾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3 곱하기 B니까 요 놈은 뭐도 돼야 돼요? 3의 배수도 돼야 되죠? 3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뭐인 거?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이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B의 개수가 아니라 A, B의 개수가 아니라 뭐의 개수니까? K의 개수니까. 이렇게 풀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다시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면 뭐 찾아야 되니? 6의 배수 찾아줘야 되네요. 1부터 100 사이에서 6의 배수 몇 개죠? 16개인가요? 16개. 맞죠? 그 다음, 문제가 어렵네요. 이거 3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는 또 아니어야 되네요. 왜요? 9의 배수는 3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9의 배수는 안 되네. 그럼 일단은 뭐 이거부터 찾아봅시다. 그리고 3의 배수이고 동시에 5의 배수인 거는 누구 있죠? 1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7개요? 맞을 것 같아요. 7개. 15의 배수 7개? 5, 7에 35. 6개죠? 6개네요. 그럼 더하기 6. 자, 근데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빼줘야 되냐면,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3의 지수는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2는 2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는 안 된다는 얘기야? 9의 배수는 다시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의 배수도 빼줘야 됩니다. 2 중에서 9의 배수. 즉, 9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뭐? 2의 배수인 놈. 18의 배수. 18의 배수 몇 개입니까? 5개. 5개 맞아요. 9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놈. 45의 배수 2개. 그리고 여기도 중복이 되는 걸 있을걸? 2와 5, 10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 90의 배수 1개. 맞아. 아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도 9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거, 9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여기도 또 뭐가 있다고? 중복이 있다고. 그럼 뭐야? 9와 10의 배수인 90의 배수는 또 하나 빼줘야 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니? 3의 거듭제곱은 3의 1제곱 빼고 다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3의 몇 제곱도 안 돼? 3제곱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번엔 뭐도 찾아야 돼? 27의 배수. 27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놈. 누구 있죠? 27의 배수, 54의 배수. 몇 개? 1개. 27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놈은요? 없습니다. 100이 넘죠? 27 곱하기 5 해봐요. 135잖아. 100 넘으니까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럼 81의 배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81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고 5의 배수인 놈은 100 이하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로 끝이네요. 쇽 지우고요. 16 더하기 6이니까 22 빼기 7. 15인가요? 답 없으면 다 틀리면 집에 갈 거예요. 틀렸어요. 나 안 해. 싹 지워야겠네. 음. 16.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5개. 지금 마이너스 1을 있는 거. 다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1. 요거요? 요거를 지금 빼줄 건데 누구를 빼주는 거야? 9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거, 9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를 빼준 거거든. 근데 그 안에는 9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까지 다 만족하는 놈이 중복돼 있다는 얘기야 또. 이거 내 산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조건에서는 틀릴 게 없는데? 조건에서 틀릴 게 없는데요. 16
더하기 6 맞고요. 5 빼고요. 9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없어? 9, 5, 45의 배수 2개. 6의 배수 16개.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90의 배수 1개. 많이 좋은 거. 어디서 났어? 다 있어.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요. 다른 거는 다른 거가 있어. 6의 배수 16개. 16 빼기 5. 16 빼기 5, 6 빼기 2. 티어? 아 맞다 바꿨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알바지? 20빼기 20 저거 안 빼줬네. 뭐 안 빼줬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16 더하기 5 한 다음에 5하고 2는 요거 뺀 거지. 여기서 중복되는 걸 안 빼줬네요. 10의 배수 안 빼줬네, 10의 배수. 3개? 10의 배수가 몇 개예요? 10이 더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거 이거죠.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이거죠. 거기에서 중복되는 거 빼줘야 되잖아. 즉,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놈. 그럼 누구의 배수야? 30의 배수. 30의 배수 3개를 더 빼줘야 되네요. 자, 근데 이거 안 끝났어. 그것 때문에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냐면, 아까 9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놈 누구였어? 90의 배수. 90의 배수 우리 여기서 요거 하나 중복된다고 빼줬죠? 중복된다고 빼줬지? 아니죠. 여기서도 뺐고, 여기서도 뺐잖아, 90의 배수는. 하나를 더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하긴 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답 찾는 거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문제까지 여러분 학교 시험 나오면 똑같이 안 나오는 이상, 여러분들이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생각하는 건, 요 정도 방법까지 좀 생각하자는 얘기야. 아, A가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B는 2의 배수나 5의 배수여야 되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선생님도 이렇게 틀리는데 너희들이 맞겠냐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벌써요? 동현이는 쉴 때가 제일 좋죠? 너 저쪽 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잘 안 풀었었지? 레벨 3이랑 고난도 그런 건 안 풀었었지? 이런 거 안 풀었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쉬는 시간이니까.